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2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을 짚어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정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이 5곳이 추가됐잖아요. 근데 이들 지역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겁니까? 이 지역 아파트 값은 12.16 대책 이후 계속 급등세였습니다. 오늘 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서울 강남 4구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번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수원 3구 집값은 많게는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다만 지방광역시 중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대전의 경우 이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국토부가 이번 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한다는데 그럼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듭니까?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주택가격 구간 없이 60%가 적용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9억 원을 기준으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는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억 원 중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가 50%,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30%가 적용돼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이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전매 제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규제 시장에는 과연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분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의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겠지만 광교나 팔달구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청약도 광풍이고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핀셋 규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는 좀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